인간 대 기계 같이 협업하는 거, 다양성, 기존에 있는 정적 데이터만 아닌 이제 동적 데이터까지 다 활용하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아이들이 이미 선생님보다 월등해요. 스킬 면에서는. 근데 선생님들은 어떤 방향을 줄 수 있고 아이들이 어떤 교육적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사실은 내가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해서 막 프로그래밍 능력이 없어도 그런 걸 하실 수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보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든지 그리고 교육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만 이분들이 갖고 있어도 소프트웨어 교육은 가능하다는 게 지금 나름대로 저희들의 결론이고요. 오늘 수업은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수업에 하기 앞서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 텐데 이런 얘기를 해보세요. 또 재미있는 표현 활동을 위해서 선생님이 5가지를 준비했어요. 유니폼, 축구, 옆에 패블리싱, 색천입니다. 이 5가지를 여러분들이 5가지 중 2가지를 선택해서 표현 활동에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학습자 중심 교수법이 지금 학교 현장을 쫙 뒤덮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럼 이런 시대는 어떤 교사가 최고냐면, 자 따라해 보실까요? 영화 감독형 스타일. 교과서는 시나리오가 되고, 학생은 배우가 되고, 교사는 감독이 되고, 말로 질문하는 것보다 진짜 몇 배 이상의 활성도를 유도할 수 있는 방식이고요. 교수님들께서도 이렇게 받으신 다음에 나중에 오른쪽에 다운로드 기능이 있어요. 애들의 질문과 답변을 한 번에 저장도 가능하고요, 보존도 가능합니다. 자, 말하는 소리 할까요? 안 할까요? 네, 읽어요. 읽기 때문에 잘 나겠죠. 아, 이거 정태호 교수님 받아오라고 해요. 네, 이런 식으로. 이걸로 시범을 해보고, 그러니까 이게 켜지나 안 켜지나 확신을 가져야 되니까 그걸 켜보는 거죠. 생활지도에 대한 거라든지 뭔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우지는 않는데 정말 교사 생활을 하다 보면 되게 중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학부모들과는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된다든지 또 또래 동료 교사들과는 또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책에 이렇게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는 것들이 많은데 사실 그런 게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학교 현장에 나가보시면 아마 제일 고민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약간 답을 찾기가 어려운 문제들일 것 같더라고요. 지금 당장은 변화가 안 될지라도 누군가 그 뜨거운 가슴으로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었다,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아이들한테 선을 사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된다는 것들을 많이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친구 같은 교사가 되는 건 좋은데 아이들과 교사는 친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의 감정을 다 쏟아붓고 뭔가 기대하고 거기에 실망해서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아이들도 선생님한테 역으로 되게 상처받더라고요. 대신에 내가 내 마음을 챙기고 조금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조언해주고 객관적으로 사랑해주고 제일 중요한 건 틀이 없어요. 틀이. 여러분들이 혹시 뭐 수업 지도안이나 학습 목표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를 가지고 정작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그 수업을 담아내기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잠깐 이 표를 가지고 이 표는 그 모든 구성을 바꿔나가는 거에서 그냥 하나의 도움을 주는 도구에 불과한데 사실은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면 탈락자에게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냥 놔두면 탈락자는 바로 포기자가 됩니다. 수업 시간이라는 게 제한이 되어 있고 그런데 그 제한된 시간 동안 정말 학생들이 모두가 다 스스로 다 깨우쳤는지 혹시 끝까지 정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끝까지 그 방법을 터득하지 못했거나 아니면은 참을성이 부족해서 포기하려고 한다거나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말 선생님 도움이 없이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제가 맨 먼저 생각한 건 이거는 학생들에게 과제가 너무 어렵다. 정말 쉽게 해야 된다. 제가 수업 16개의 과제를 제시를 하고 그걸 가지고 14차씩 수업을 했는데 그 중에 한 3분의 2 또는 한 반 이상은 인터넷에 다 있는 겁니다. 자기가 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그 인지 부담을 뛰어넘으면서 그 과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한 3명 또는 4명이 모이면 아주 활발한 토론을 해요. 각자의 전공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학교 현장에 대해서 얼만큼 생각해야 되는지 또 미래라고 하는 새로운 이 시간은 지금과는 굉장히 다른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난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 전공의 허한덕이라고 합니다.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리고 전문가들은 코로나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2019년 KU 예비고사 엑스포에서는 미래교육의 방향이 언택트 시대의 방향과 다르지 않다는 걸 증명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혁신 아래 경제, 문화, IT 기술 등 전 영역에 걸쳐 자율화, 융합 등이 시작되고 교육도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4차 산업과 융합된 비전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 KU 예비교사 엑스포에서는 특히 4차 산업의 핵심 역량인 포스, 커뮤니티, 크리에이티비티, 크리티컬 띵킹, 콜라보레이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융합교육을 구체화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미래 교육을 상상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한 기술 위주의 교육 융합뿐만이 아니라 창의 융합에 대한 고민을 위해 수업 실현 경연대회 등 다양한 플랫폼을 준비하여 실질성을 가미하려는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엑스포는 교육 특강, 미래교육 체험 및 로봇 시연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구성되었는데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몇 가지를 소개해보자면 첫 번째로는 전문가 특강이 있었습니다. AI 시대의 미래교육에 대한 주제로 여러 분야의 전문 강사들이 초빙된 특강이 몇 차례 진행되었는데요. 특히 IT와 관련된 내용 중 우리나라는 하드웨어 강국이지만 소프트웨어 교육은 아직 미비하다며 미래교육은 소프트웨어 교육이 중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모두가 공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특강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강연은 경희여 중에 강용철 선생님의 수업을 향한 도전이었습니다. 강용철 선생님은 창의를 보통 꼭 새로운 방식으로 찾아야 하는 줄 아는데 기본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소크라테스의 3파법을 통해 강조하셨습니다. 소크라테스의 교수법으로도 유명한 이 3파법은 대화 속에서 끊임없는 왜? 라는 질문을 통해 교육자가 스스로 해답을 찾아가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또한
강용철 선생님은 본인이 학교 현장에서 현재 활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미래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여 더욱 강연이 와닿을 수 있었습니다. Y 교수법 등을 통해 창의란 사실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단순하고 학생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고, 학교 안전 프로젝트를 통해 단순한 교과 융합 수업으로 출발한 수업이 학교 건물과 안전을 지키는 큰 프로젝트가 되었다고, 꼭 거창하고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아니어도 순수한 열정으로 일단 맡은 일을 묵묵히 하다 보면 유익한 경험이 되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자료정리법 등 교직 현장에서 실제 사용하는 유용한 꿀팁들을 전수해 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또한 엑스포에서는 미래교육의 개념에 대해 추상적일 수도 있는 학생들을 위해 미래교육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부스 행사가 준비되었었는데요. 컴퓨터 교육 전공에서 준비한 앱 개발과 체험, IoT 융합 체험 및 앱 설치부터 코딩, 적용, 완제품 시연까지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하드웨어에 적용되고 융합되는지를 몸소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라고도 합니다. 더 큰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만드는 건 교사의 자질이자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한 단계 높은 새로운 시대로 도약할 수 있는 융합의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춰 교육에도 새로움이 필요합니다. 좋은 교수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은 내가 배우지 않은 방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엑스포는 새로운 시대에 꼭 필요한 역량들을 경험해 볼 수 있어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고대가 가르치고 세계가 배운다 라는 정태구 교육대학 원장님의 게시사처럼 예비교사로서 훗날 학교 현장에 나갔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참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기대학교 체육교육과에 재학 중인 1호학번 이영준이라고 합니다. 맨 처음에 사범대학 건물 앞에 걸려있는 큰 홍보 포스터를 보고 엑스포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이후에 교육관 로비를 지나가던 와중에 세 분의 친절하신 선생님들의 설명을 통해 참가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제가 참여한 프로그램은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수업 시연 우수사례 발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에게 기회가 주어져서 많은 분들 앞에서 직접 체육교과 수업 시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미래교육 체험 부스였는데요. 4차 산업혁명, AI 시대의 도래에 발맞춰서 교육은 어떻게 변화해야 될까? 이에 대한 치열하고 깊은 고민, 고뇌의 과정이 담겨있는 교육 디바이스 체험 공간이었습니다. 제가 이러한 두 가지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느낀 점은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예비교사분들이 교육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구나, 시대의 흐름에 맞춰 잘 준비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던 엑스포였던 만큼 앞으로도 매년 이러한 행사가 고기대학교에 잘 자리를 잡아 수많은 예비교사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국어교육과 16학번 조윤수입니다. 저는 지난 11월 27일과 28일 고려대학교 온천우성 교육관에서 열린 예비교사 엑스포에 참여했는데요. 저는 엑스포를 통해 크게 세 가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좋은 수업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수업 경연 대회에 참관하여 여러 교과의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국어교육과 동기에 수업 연구를 같이 고민하면서 좋은 수업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준비한 수업을 듣고 또 스스로 좋은 수업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면서 그 결과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수업이 좋은 수업이 아닌가 하는 결론까지 내릴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얻을 수 있었던 점은 국어교사로서 가지는 자신감과 전문성에 대한 고민입니다. 엑스포 첫날 저녁 강용철 선생님의 특강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특강에서는 다양한 프로젝트형 수업의 예시를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수업에 대해 고민하고 또 그 고민을 학생들에게 나눌 수 있는 실천력까지 가지는 것이 국어교사가 가져야 할 전문성과 또 자신감의 바탕이 될 수 있는 가치라고 고민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재미있는 수업을 구성해 보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엑스포 둘째 날 유승욱 선생님의 강의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선생님께서는 본인께서 직접 수업하신 코딩 수업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강의에서 재미있는 수업을 위해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성취할 수 있는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좋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를 통해서 국어 수업에도 적용을 해서 모둠학습 시간에 학생들이 다른 조원 친구들을 경쟁자이자 협업의 관계에 있음을 알고 또 같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지난 예비교사 엑스포는 예비교사로서의 역량을 다지는데 또 그리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볼 수 있고 또 그에 대한 적절한 저만의 답을 내릴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말 뜻깊은 행사였습니다.